안녕하세요 킹즈들. 오늘은 여름방학 때서부터 뽀개기 시즌까지 제가 했던 스터디를 총 망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본론으로 바로 가볼까요? 고고! 첫 번째로 저는 아하 경험 스터디를 하나 팠었습니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로 시작됐던 스터디인데요. 한 6명 정도를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하 하고 유레카 경험을 할 때마다 카톡방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스터디였습니다. 이건 정말 공부에 강제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말 서로의 아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내가 알게 된 것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멤버로 모았습니다. 인고파워 SNS 계정을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헷갈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내서 깜짝 퀴즈를 내곤 하는데요. 그 공부 루틴이 아마 이 스터디를 하면서 잡혔다고 생각해요. 이 카톡방에 스스로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것들을 모아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 알게 된 강론 지식이나 아니면 이 부분까지는 지역적으로 보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이런 게 눈에 들어오네요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서로 공부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스터디였거든요. 또 과학 공부를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서로 그 톡방에서 간단히 물어보고 대답해주기도 했어요. 거의 작은 스터디 규모의 느낌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야를 넓히고 헷갈리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스터디는 춘파에서 구했었습니다. 지금은 춘파가 없으니 초임공이나 에타에서 구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쌓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기숙사에서 제가 지내면서 룸메이트랑 자기 전에 만나서 교육과정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스터디였습니다. 영역별로 쌓아 올리고 리셋을 한 번씩 했었고, 친구랑 만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명이 교육과정 첫 번째 줄을 이야기하면 다른 한 명이 교육과정 두 번째 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는 이 친구가 첫 번째 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그 다음에는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점차 쌓아 올려가는 스터디였습니다. 이 스터디는 사실 거의 5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실습을 다녀오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대충 했더니 다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부터는 빡세게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요. 수영, 음리, 체실은 통암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외우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는 강론 밴드 문제내기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지금 이거는 익히 알고 있어서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밴드 문제내기 스터디를 할 때 특히 강론만 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팠었어요. 출제 비중이 강론이 제일 높기도 했고, 강론은 특히 양이 아주 많아서 자꾸 강사가 짚은 부분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도서도 잘 안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론만 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제가 주도해서 팠었습니다. 제가 ENFP라서 뭐든 앞장서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스터디를 제가 스스로 기획해서 구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근데 제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스터디한 거라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좋은 공부 방향이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합격한 선배들이 말하기를 내가 중심으로 두고 내가 필요한 스터디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구하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점을 유념해서 스터디를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 스터디는 질보다는 양이지 하면서 총 12명이서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멤버들이 정말 너무 좋았어서 고퀄의 문제가 참 많이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기본 이론만 내는 스터디도 하나 춘파에서 구했었는데 너무 문제 질이 안 좋고 제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일찍 종료를 해버리고 그만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정말 복불복이긴 했지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스터디원을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저처럼 강론, 기본이론, 교육과정, 문제내기 스터디를 이렇게 따로 파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스터디를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추천해 봅니다. 네 번째로는 강론 본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강론 본 스터디는 말해서 뭐합니까? 강론 진도에 맞게 본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쯤 되면 이제 제 말에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처음 1회 독을 할 때 진짜 지엽적인 부분까지 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그만큼만 보고 또 그 다음에도 그만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회 독 때 스터디원들이랑 아주 깊게 세세한 것까지 한 번쯤 보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사가 짚어준 부분 이외의 부분까지 꼼꼼하고 넓게 꼭 보세요. 그리고 누적 복습으로 저는 본스에서 한 달 전의 것을 같이 복습을 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적 복습까지 하게 되면 스터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본스를 딱 2시간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본스는 2시간이 걸렸고 누적 복습은 길어도 1시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하면 그냥 스터디는 종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 개인 공부 시간에 다 꼼꼼하게 보고 와야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서 중간에 스터디를 그만두더라도 나의 공부에 큰 타격이 없겠죠.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5번째로는 강론 카톡 아웃풋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스터디가 아마 제게는 강론 3회 독이 되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본스를 했고, 두 번째로는 누적 복습 스터디를 했고, 세 번째가 이 강론 카톡 아웃풋 스터디였습니다. 저는 타자가 정말 빠른 편이었어요. 그리고 장독립형과 장의존현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춘파에다가 강론 범위를 정하고 딱 밤 9시가 되면 그 범위랑 관련된 큼지막한 문제 10개 정도를 낸 다음에 그 문제 리스트를 보고 내가 아는 만큼 백지복습처럼 카톡에다가 와다다다다다 쳐서 보내는 방식의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제한 시간을 두고 그 안에 내가 아는 만큼 빠르게 카톡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오는 스터디였습니다. 혼자서 강론 백지 복습을 하려면 기본 이론과 달리 강론은 스세트를 보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스세트 공부 형식이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문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서 원문을 보고 크게 서로에게 문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의 첫 파트인 전통 회화에 대해서 스터디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굵게 전통 회화의 특징은, 수묵화의 특징은, 수묵 담채화의 특징은, 채색화의 특징은, 그리고 전통 회화의 주제에 따른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되게 큼직큼직하게 10개의 문제를 내서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하는 스터디였습니다. 6번째로는 강론 4회독 스터디를 팠어요. 이제 이렇게 3회독까지 진행하고 있었고 4회독으로 인강이 모두 끝나갈 때쯤에 하나를 팠었어요. 저는 7월에 동아리 친구랑 같이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이때도 지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작년 저희보다 강론 일정이 한 2-3주 정도 늦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뽀개기까지 더 시간이 모자르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면서 뽀개기 준비를 향해서 점차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강론 인강 순서대로 이 4회독 스터디를 짰고 내가 조금 1에서 3회독과 누적 복습을 했는데도 아킬레스건처럼 어렵다고 느껴지는 강론 파트는 좀 더 길게 기간을 잡고 4회독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때 특히 지구과학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짧게 두고 스스로도 설렁설렁 봤었는데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됐답니다. 이렇게 총 뽀개기 전까지 강론을 4회독 정도를 돌렸습니다. 자, 7번째로는 대망의 이제 뽀개기를 준비하면서 했던 스터디인데요. 일명 세미 뽀개기 스터디였습니다. 이제 강론 인강이 끝나고 모든 누적 복습 스터디가 마무리되고 나면 진짜 대망의 뽀개기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10월부터 시작했던 뽀개기가 작년에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9월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지만 저는 아직은 뽀개기를 한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세미 뽀개기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뽀개기를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한 회독을 돌려보면서 뽀개기의 맛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강론 교육과정 기본 이론을 빠짐없이 만나서 스케줄을 짜고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세미 뽀개기를 진행해봤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한 달 텀, 2달 텀으로 두고 스터디를 진행하다가 짧은 텀으로 스터디를 돌렸더니 굵직한 것들을 이렇게 위주로 보게 되었고 뽀개기가 머리가 뽀개져서 뽀개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저희는 9월 15일부터 뽀개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뽀개기가 너무 두려우신 분들은 스터디원들이랑 잘 상의해서 저희처럼 세미 뽀개기를 한번 진행해보고 뽀개기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했어요. 마음의 부담도 조금 덜 수 있었고요. 뽀개기와 관련된 영상은 8월 말쯤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8번째, 저는 주말에 논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주말마다 논술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때 금요일 밤에 논술을 한 편 쓰고 교육학 공부를 해서 토요일 아침에 서로 만나서 첨삭을 해주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온라인 첨삭을 했었는데요. 한글 문서에 원고지를 띄워놓고 거기에 글을 써서 보내면 메모장 기능을 활용해서 첨삭을 해줬습니다. 저희 때부터는 원고지 작성은 아니었지만 원고지 위에 쓰다 보면 글자 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문장 부호나 띄어쓰기 같은 것을 수정하거나 잡아내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고지에 쓰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단톡방에 그 파일을 올리면 파일명 옆에 첨삭 땡땡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달아서 모두의 첨삭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나면 그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나 고쳤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저번에 인고킹 인고파워 카페에 올려드렸던 논술 파일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정리했던 파일은 인고킹 인고파워 다음 카페에 논술 만능틀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뒀으니까 참고해두세요. 이렇게 여름방학 때부터는 내가 시험장에 진짜 가져갈 것을 계속해서 단권화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을 쓰다가 세미 뽀개기를 하고 뽀개기를 정말 시작하면 논술을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뽀개기 때는 개요만 써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풀었기 때문에 그때 논술을 한 편 아침에 같이 시험처럼 봤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세요. 9번째로는 총론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여름부터 총론을 제대로 저는 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통암기를 못하고 들어갔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외웠기 때문에 작년 논술 시험에서 어느 정도 끄적이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고파워 게시물 중에서 총론을 부탁해 6일차 정도까지는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총론만 스터디를 하기에는 스터디 효율이 좋지 않아서 기본 이론 스터디를 하고 그 친구랑 바로 총론 아웃풋 스터디까지 하고 빠빠이 하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10번째로는 기본 이론 스터디인데요. 저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총 2개를 돌렸습니다. 저희 스터디가 중간에 갑자기 4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었는데요. 그래서 한 친구와는 기본 이론 메인 스터디를 하나 돌렸고 다른 한 명과는 기본 이론 중에서 내가 잘 못 외우는 부분이나 꼭 외워야 하는데 자꾸 안 외우고 미룬 부분들을 표시해서 따로 외우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2개 스터디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만나서 했고 나중에 9월쯤 되니까 만나서 굳이 내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내가 외워온 거 지금부터 아웃풋 할게 하고 와다다다다다 각자 말하고 그리고 틀린 것만 몇 개 교정해주고 끝날 정도로 정말 스터디 효율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짧은 텀으로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만나자마자 와다다다다다 말하고 끝나는 스터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스터디를 저는 여름방학 때 돌렸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대로 시간표를 지키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렇게 열심히 돌렸기 때문에 합격했기는 했지만 저는 하나의 예시일 뿐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합격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스터디들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저희도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그럼 킹즈들 안녕! 임고를 즐겁게 임고 킹!